전국의 부동산, 흐름이 제각각이에요. 네. 어떤 곳은 죽어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요, 지금 투자자들이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금매물도 사라졌습니다. 호가 올리고 있습니다 등 여러 지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과연 한 가지 방향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잠재되어 있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곳은요, 매매가는 오르지 못하는 반면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에 진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요, 전세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지역인지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매매가가 저렴한지 그 여부입니다. 과연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지는요, 그건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은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게 쉽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세입자가 잘 구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 라면은 전세가는 상승한다. 고로 2년 후에 만약 세입자가 운 좋게 갱신 청구하지 않고 나간다 라고 한다면, 나는 전세금을 또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세가도 올라갈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가가 싸다면 결국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전세가에 밀려서 상승하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가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 싫어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하락장에서 선진입할 때는요, 전세가가 낮습니다. 상승장 때 전세금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방법입니다. 그 원칙만 지키잖아요. 전세가 올라갔고 이미 매매가가 움직일라 말라 하잖아요. 그럼 매매가 이미 떴고요. 남들에게 좋아 보이면, 죄송합니다, 나한테 좋아 보이는 시장은요, 남한테 똑같아요. 자, 내가 좋게 보는 시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이미 손님들이 와서 진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천씩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자, 과연 선진입해서 몇 천원 아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는 좋아지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몇 천원 더 비싸게 살 거예요. 싸게 사면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비싸게 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른다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는 늘 하락장, 침체장에 투자를 합니다. 왜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싸게 사고 내고가 가능하잖아요. 상승장 때 내고 가능해요? 상승장 때 내고 안 가능해요. 내고 어렵습니다. 내고하기 어려우면 저는요,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내고가 필수다. 저 보세요. 저 무조건 내고합니다. 내고 성공 안 한 적 있을까요?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내고합니다. 왜? 내고 안 해주잖아요? 다른 물건 할게요. 이러면 그만이에요. 왜? 널려있는 게 매물이니까요. 그러나 상승장 때는요, 내가 이 타이밍 놓치면은 다음날 1000만원 올라갑니다.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빠르게 진입을 해야죠. 그래서 내고도 상황을 봐가면서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하락장, 이런 침체장, 이런 입주 물량이 터지는 시기 즐겨야 돼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1월 29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세입니다. 자, 대전 강의가 한 자리 남았어요. 딱 한 자리. 꼭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하고 가겠습니다. 동네 곳곳이 빈집, 2주 열기 시들해진 제주 현실. 자, 이렇게 생긴 집, 이렇게 생긴 집, 저렇게 생긴 집, 그리고 그렇게 생긴 집. 한 달 살이 열풍이 일던 제주의 2주 열기가 언제 그랬냐 듯 빠르게 씻고 있다. 자, 12월까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빈집 추정 주택을 전수조사하는데, 제주도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조사에서 빈집 발생 사유와 빈집의 건물 안전 상태, 건축물 현황, 빈집 설계 도면 현황,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2011년부터 2016년 외부에서 이주해오는 열풍이 불면서 농어촌 주택도 고가의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 장년층이 농어촌을 떠나면서 농어촌 노령화가 뚜렷해지고 있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걸 보면 어떤 게 느껴져요? 자, 이걸 보시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주거 밀집 지역, 인구 100만 이상, 80만 이상에 투자해야겠구나. 이 생각부터 들어야 됩니다. 제주도가 제주시에 밀집되어 있고 서귀포시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과연 제주도가 주거 밀집 지역일까요? 한 달 살이 때문에 제주도에 집 산다고요? 안 팔려요. 파는 게 중요합니다. 파는 게 중요해요. 추후에 빈집에 대해서 세금 때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겠습니까?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집을 사가지고 뭐 한 달 살기한테 빌려준다? 제대로 될 것 같으세요? 제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한 달 살기 열풍이 붑니까? 제주도가? 아니라고요. 자, 딱 그리고 매월 1일부터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시작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7일, 어떤 사람 10일. 한 달 살기 원하는 시기가 제각각이라고요. 그러면 한 달 살기가 끝나는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한 달 살기 희망하는 사람과 아다리가 맞지 않는다고요. 네. 자, 그래서 제발 이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게 바로 테마 상품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집 한 채 지금 지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고 그냥 좀 재테크 수단으로 바로 옆에 집 한 채 또 하나 더 지어가지고 또는 인근에 100m 거리에 촌집 하나 있던데 그거 하나 리모델링해서 관리하면서 살게요. 그러면 상관없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공실률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육지에 살면서 과연 한 달 살기로 집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전문업체 맡기잖아요. 수수료 다 떼가요. 다 떼간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단 상가는 괜찮겠죠. 네. 제주도 말고요. 네. 상가는 그 건물 임차인이 알아서 관리하니까 그건 괜찮겠죠. 근데 주거용 상품은요, 건물주들, 집주인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데 하지 마세요. 제주도가 꿈이잖아요, 여러분. 꿈이신 분도 많죠? 한적한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하루는 좋겠죠. 일주일은 좋겠죠. 그 이상 가잖아요. 병원 부족합니다. 실제 살기가 부족하다고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주도에 이런 낭만을 갖고 계신 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젊을 때는 빡세게 70까지는 도시에서 돈 버세요. 그리고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제주도 가서 사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은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일 안 해도 300만씩 나옵니다. 그러면 제주도 가서 사시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직장 그만두고 제주도 갈게요. 이거 안 돼요. 실패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단 자산이 많다. 제주도 가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한 달 살기 하는 거 이쁘게 지어놓고요. 거기 풀빌라 지어놓고 오면은 한 달에 400만원씩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세요. 그러면 아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쪼들리는데 제주도 가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은 가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 3년 이외에 하반기 강남권 전세값 출렁이나 둔촌주공 12,000가구도 3년은 세입자 둘 수 있어. 잠실까지 여파 확산될 듯. 이렇게 여야 간 지금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둔촌주공 살리게 해준대요. 둔촌주공에 12,000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실거주 나중에 해라. 일단은 지금은 걱정이다. 지금은 전세 대란 일어나는 게 걱정이니까 이것부터 해소하자 라고 한다고요. 자, 저는 이거는 상관없이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전세가가 오르면 월세 갑니다. 사람들은 전세가 오르면 월세를 선택한다니까요. 이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둔촌주공의 전세 물량 좀 더 공급된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되겠죠. 네, 어찌되었건 저는요, 전세값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해서 집값을 밀어올린다? 아닙니다. 자, 만약에 전세값이 폭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둔촌주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할 걸 내가 알았나? 이런다고요. 옛날에 금리 인상할 걸 내가 알았나? 하는 것처럼 그 인간들 또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시장의 큰 흐름을 안다면은 둔촌주공이 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큰 흐름은 전세가 올라가면 월세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은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특히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면서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실거주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부동산을 바람잡이들, 다주택 투자자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이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솔직히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투자해요? 싸면 잡는 겁니다. 싸면 잡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싸면 잡는다,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은요, 투자금을 적게 하고 채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근데 투자금 적다? 그럼 저보고 구축 사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충분한 경험이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고 그 집을 인테리어하고 전세가 올려서 전세 세팅한 그런 경험들이 많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축을 여러 채 투자하고, 그 구축도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구축을 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84 타입 한 채, A급지 84 타입을 한 채 살 돈이면요, B급지 59 타입 두 채 또는 세 채 삽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